2003년 4월 14일 새벽 6시 반경 한 남성이 왼손을 수건으로 감싼 채 겁에 질린 얼굴로 파출소에 뛰어들어옵니다. 강도들이 젊은 여성을 납치해 갔다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30대 중반의 택시 기사였는데요. 20대 초반의 여성을 태우고 가다가 신호가 걸려서 차를 멈춘 순간에 갑자기 젊은 남자 2명이 타서 자신과 여성을 칼로 위협했다고 합니다. 강도들이 인근 고가도로 밑으로 가자고 하더랍니다. 도착 후에 이 강도들이 여성을 택시에서 끌어내리는 틈에 필사적으로 도망쳤다고 했고요. 택시 기사가 신고 당시 손에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야, 이거 큰일인데. 강도들이 여성 승객을 납치해 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일단은 기사님이 많이 다친 상황이었나요? 병원에 입원한 택시 기사가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어머, 왼손. 어우. 더 내놔라. 왜 이것만 내놓느냐. 없다고, 아저씨 없다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막 흐물을 떠다가 가만히 안 있냐고 푹푹 찔러대고 앉아있고. 뭐야. 살려달라고 하는데 칼을 휘둘렀다는 거잖아요. 뭐야, 지금 납치된 여성이 이미 칼에 많이 찔린 것 같은데? 택시기사님도 뭐 손에 지금 붕대를 많이 감으신 것 같은데 택시기사님은 얼마나 다친 거예요? 강도들이 여성에게 칼을 휘두르는 걸 말리다가 손을 다친 상황이었는데요. 왼손 4번째 손가락 인대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손가락이 거의 잘려나갈 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야, 그럼 여성분을 어디로 데려간 걸까요? 일단 빨리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택시 기사님은 못 봤대요. 어디로 가는지. 택시에서 급하게 탈출할 때 보니까 뒤에 검은색 승용차가 한 대 있었는데 여성을 그 차로 데리고 간 건지 잠시 후에 택시로 돌아와 보니까 차에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길로 바로 자신의 택시를 몰고 파출소로 신고를 하러 왔었던 거라고 했고요. 범인들이 차까지 준비해서 따라붙었다? 야, 그러면 어쨌든 간에 택시 안에 2명의 남자가 들이닥쳤다고 했으니까 차 운전까지 해야 된다면은 최소 3명일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네. 대기하는 차에 한 명만 있었다면 더 있었을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과수팀이 급히 택시 내부를 확인해 봤더니 그 납치됐다는 여성이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고 했는데 혈흔이 꽤 많이 흘렀다고 합니다. 혈흔의 양으로 봤을 때 1시간 내로 실혈사로 사망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었다고 했고요. 야, 1시간 내로요? 그러면 이 범인들이 뒷좌석에 올라타서 택시기사랑 여성을 위협하고 뒤에서 공격을 한 모양이네요. 진짜 한시가 급한 상황이네요. 그러면 정말 큰일인데. 네. 혹시 택시기사가 범인들의 인상착의는 못 봤대요? 젊은 남성이었다는 것 말고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블랙박스가 있을 때도 아니고 2003년이면 그리고 그 검은색 차 뒤에 따라붙은 그 차를 찾아내기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게, 심지어 납치된 여성이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었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했습니다. 여성 승객이 택시를 타면서 인근에 있는 부품 공장으로 가달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부천 중부경찰서 형사들이 사건을 인계받자마자 서둘러 그 공장부터 찾아갑니다. 목적지가 있었겠네요.
근데 그 납치된 여성분은 그렇게 이른 새벽에 출근을 하던 길이었나? 일단은 그 공장 직원이 맞았나요? 예, 출근을 안 한 직원이 한 명 있다고 했습니다. 지각이나 무단결근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만큼 굉장히 성실해서 그의 초 모범 사원으로 뽑히기도 했다는데요. 3교대 근무라 새벽 출근이었는데 아침까지 연락도 없이 공장에 나오지 않아서 모두들 걱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직원이 바로 23살의 여직원이었다고 했고요. 23살밖에 안 됐어요. 아이고. 아니 23살이면은 딱 봐도 어려 보였을 텐데 그리고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있겠어? 없지. 사회 초년생일 텐데. 그러니까. 끌려가서 없을 짓까지 당하면 안 되거든요. 피도 많이 흘린 상황이고. 그 여직원이 납치된 게 맞았나요? 숨 돌릴 틈도 없이 수사팀은 그 결근한 여직원의 연락처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보는데요. 어떤 여성이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아요? 여기서 어디래요? 뭐 괜찮다고나 하나요? 그 납치된 여성이 아니라 우유 배달을 하는 아주머니였습니다. 길에서 주운 전화기를 받았다고 했고요. 전화기는 어디서 주웠다고 하던가요? 여성을 납치해 갔던 그 고가도로 아래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하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팀은 전화기를 돌려받은 즉시 휴대전화가 발견된 곳 인근을 수색하기 시작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하천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 사이에 시신으로요? 야, 그럼 범인들이 그 납치한 여성을 결국 살인까지 한 거네요, 지금. 와,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네. 그렇게까지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을 왜 데려가서 굳이. 그 시신 상태는 어땠나요? 시신은 엎드린 상태로 물 위에 떠 있었는데요. 상의와 브래지어가 가슴 위까지 말려 올라가 있었고 왼팔에 핸드백이 걸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문으로 신원을 조회한 결과 공장에 출근을 하지 않았던 그 여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맞았네. 근데 마지막까지 가방은 놓지 않았던 거네. 근데 왜 속옷까지 위로 다 말려 있었을까요? 성폭행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지만 피해자의 허리띠가 단단히 메어진 상태였던 점을 고려를 하면 범인들이 성폭행을 시도했더라도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던 것으로 봐야 했습니다. 범인들의 과도한 공격에 저항하면서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상의 속옷이 올라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젊은 나이에 회사로 출근하는 길인데 택시 타고 얼마나 필사에 저항을 하겠습니까? 그 피해자의 상흔이 많았던 거예요? 네, 그 부검한 결과 흉기로 찔리고 배인 상처들이 총 16군데나 확인이 됩니다. 아, 미치겠다. 특히 오른쪽 팔뚝에 상흔이 많았는데 깊이가 10cm나 될 정도로 깊게 찔린 자창도 있었다고 했고요. 오른손 엄지에 깊이 베인 상처와 손목이 관통돼 있었는데요. 그중에 치명상은 가슴 부위에 있던 자창이었는데 심장까지 뚫려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 그냥 막 찔렀네, 씨. 야, 얼마나 깊이 찔렀으면 심장이 관통이 됩니까? 야, 정말 이유를 모르겠네. 왜 택시에 탄 여성을 공격했을까? 여성 피해자 혼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택시기사가 바로 옆에 있었잖아. 네. 그렇죠. 이 사건은 범인들이 누굴 대상으로 왜 범행을 저질렀을까? 그것부터 의아한 사건이었습니다. 택시 강도라면 범인들이 빈 택시인 줄 알고 탔을 수는 있어도
승객이 있는 걸 안 상황에서 범행을 계속 이어나갔을까 하는 게 풀리지 않았고요. 만약 여성을 노린 범죄라면 택시를 탔을 때를 과연 노렸을까? 여성 외에 제압해야 될 상대가 한 명 더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범행 대상이 여성은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됐던 거죠. 그러네. 택시 강도라고 하면 너무 무모한 거고 사망한 여성 피해자를 타깃으로 노린 범죄도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쵸. 그럼 도대체 누가 뭐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걸까요? 그런데 형사들이 여성을 납치한 고가도로 아래를 확인하러 간 순간부터 수사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게 없었던 거죠. 있어야 될 게 없어서 수사 방향이 틀어졌다. 현장에 피가 없었던 건가? 어? 아니 그 택시 혈흔이 많이 있었다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택시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없어서? 아, 여기에는 그러니까 떨어진 혈흔이 없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택시 조수석에 이미 많은 양의 혈흔이 있었던 게 확인이 됐고 택시기사도 여성이 택시에서 공격을 당했다고 진술한 상황이었잖아요. 그 다친 여성을 범인들이 검은색 승용차로 옮겨 납치를 했다면 반드시 도로에 혈흔이 단 몇 방울이라도 떨어져 있어야 했는데 그게 전혀 없었던 겁니다. 와. 그렇지. 혈흔이 없어. 뭔가로 아주 단단히 감싸서 옮기지 않은 이상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옮기기란 어렵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마지막에 시신을 유기했던 그 하천에서는 어느 지점에서 차를 세워서 어떻게 시신을 옮겼는지가 아주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에? 그럼 유기장소에 그게 다 남아 있었다고요? 아, 자동차 자국이 남았나 보다. 타이어? 아닌가? 아니면 혈흔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혈흔뿐만 아니라 하천으로 시신을 끌고 내려가는 방향으로 쭉 흙도 패여 있었고요. 아, 시신이니까. 피해자의 시신에서도 쓸린 흔적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좀 수상하게 여겼던 건 시신을 여럿이 들어서 유기했던 게 아니라 한 명이 시신을 유기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강도 둘에 검은색 승용차에 운전한 사람까지 한 명이었다면 최소 3명인데 왜? 수상한 건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범행 현장이었던 택시에서도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가득했습니다. 택시에서요? 아, 야, 택시 기사님하고 공범 아니야? 아, 그러니까 손만 살짝 찔린 건가? 아, 내가 너무 안 다치면은 거짓말이라고 할까봐. 아유. 택시에는 뭐가 있었길래요? 기어가 있는 콘솔 박스에 피해자의 신용카드하고 현금 3만 원이 놓여 있었고요. 계기판 앞에도 1,000원짜리 뭉치가 꽂혀 있는 데다가 조수석 밑에서 피해자의 지갑까지 찾아냅니다. 그게 뭐야? 현금에 피해자 카드까지? 그러니까 강도면 싹 다 가져갔을 것 같은데 왜 그걸 안 가져갔을까? 아니, 아까도 택시기사님 증언에 뭐 더 달라고 막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신용카드야 뭐 쓰면은 추적이 되고 걸리니까 두고 갔다고 치고. 아니면은 애초에 현금이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었나? 야, 이뭔 사건이래. 지금까지 풀리는 게 단 하나도 없는 게 말이 돼요, 이게?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발생했는데요. 금요일에 비가 내린 후 이틀간 맑은 날씨였는데 택시가 아주 엉망이었던 겁니다. 흙탕물이 튀어 있고요. 운전석 발판에도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야, 그건 또 펑물이 나 갑자기. 그런데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됐던 그 현장에 다녀온 형사들 차도 온통 흙탕물이었던 겁니다.
택시에도 형사님 차에도 똑같이. 택시 기사가 어쨌든 간에 내렸다가 타야지만 그럼. 발판에 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택시가 거기를 어떻게 가? 고가도로 밑에서 여성이 납치된 후에 바로 신고하러 온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한번 던져봐야죠. 형사들이 병원에 입원 중이던 택시기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 슬쩍 물어봅니다. 부천 시내 말고 외곽에서도 택시 운행을 하냐고 말이죠. 아, 흑탕물이 왜 튀었는지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혹시나 하천에 간 적이 있는지 그물을 쳤던 거네요. 걸려들었나요? 시내에서만 운행을 한다고 답합니다. 아, 걸려들었네. 말이 안 되지. 왜냐면 시내 그 안에서만 운행하는데 흑탕물이 튈 리가 없지. 그렇지. 아니 자기 차에 탄 승객을 살인해 놓고 강도한테 납치당했다면서 거짓말로 신고를 했다고요? 와. 야, 그럼 애초에 강도는 없었던 거네. 와. 아, 본인 손도 본인이 한 거겠네. 야, 그럼 아까 전에 그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도 와. 연기고 가짜라는 거잖아요, 지금. 보내놔라. 왜 이것만 내놓느냐. 없다고 아저씨 없다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아, 근데 저걸로 체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지 않아요? 택시에서 택시 기사 지문이나 혈흔은 아무런 증거 능력이 없는 상황이죠. 아 그러네. 자기 차니까. 아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자기 차니까 뭔가 나와도 뭐 증거가 될 수 없으니까. 와. 아, 그럼 택시기사의 자백밖에 없는 건가요? 자백 말고 하나가 더 있죠. 뭐? 택시가 마지막에 시신을 유기한 장소에 갔다는 확실한 증거들을 찾아냅니다. 바로 시신 유기 장소의 흙과 택시에 묻어있던 흙을 채취해서 두 가지 흙이 같은 성분인지 토양 분석을 맡깁니다. 아, 흙을 맞춰봤다고요? 그런 방법이 있구나. 아, 예전에도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옛날에 그 평택 그 모자. 평택 모자. 모자 납치 살인 사건 때도 아기 엄마가 안매장돼 있던 곳 흙이랑 범인들이 차에 싣고 다녔던 삽에 묻은 흙이랑 이게 같은 건지 그 분석했는데 그때도 일치했었죠. 맞아. 혹시 택시가 시신 유기했던데 간 게 맞았나요? 네, 일치합니다. 아휴. 심지어 택시기사가 인대가 끊어질 정도로 손을 다쳤잖아요. 시신 유기 장소에서도 피를 흘렸더라고요. 결국 택시기사가 자신의 택시를 몰고 시신을 유기하러 온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야, 뭐 공범이고 뭐 검은색 승용차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네. 그러니까 그 하천에서 범인 혈흔까지 찾아내신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팀이 마지막으로 범행 시간대인 새벽 5시경에 맞춰서 이 택시기사를 병원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현장을 데리고 가는데요. 왜 현장에 당신 피가 떨어져 있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고개를 숙입니다. 참, 끝났네. 끝났어. 아,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르냐. 야, 이 강도, 납치에 살인까지 이 모든 게 그냥 택시기사 혼자 하는 자작극이었던 거네. 근데 그렇게 뻔뻔하게 인터뷰를 해요? 정말 아니 피해자는 그냥 출근하려고 한 거잖아요, 열심히. 야, 인터뷰하는 순간 당연히 아니라 생각했는데. 어휴, 씨. 아, 난 인터뷰에서 아닐 줄 알았는데. 아, 대체 왜 그랬답니까? 택시기사가 범인으로
다시 한번 카메라 앞에 섭니다. 아유 다 가렸지 뭐. 그걸 마셔야 된다고. 시기가 가면 가더라도 가지 이렇게 말이 많냐 그러고 뭐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를 그냥 찔러버렸어요. 야 말도 안 되네. 안전벨트 매셔야 된다고 했는데 뭔 말이 많냐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무시한 것 같아서 지금 사람을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기분 근데 택시 나빠서. 안에 칼을 왜 갖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지금 이상한 그러네. 나쁜 짓 하려고 했던 거야. 뻔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뻔해. 진짜 이유가 저거였어요? 아니죠? 당연하죠. 입원해 있는 동안 몇 번이나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죽을 생각도 하고요. 형사들한테 연락도 하려고 했다고 운을 띄우면서 개인 택시를 살 때 9천만 원 빚을 져서 돈이 필요했다. 근데 형사들이 그 말을 믿을 리가 없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도박빚까지 얹어서 1억 5천만 원의 빚을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다. 야. 1억 5천 도박됐어요? 새벽에 공장으로 출근하는 23살 그 어린 여성을 상대로 살인까지 이어지른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네, 택시비를 깎아줘도 시원찮을 판에 씨. 범인의 말로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일은 얼마나 했냐, 돈은 많이 모았냐고 물었더니 피해 여성이 대답을 했다고 주장하고요. 차에 있던 칼을 꺼내 위협하면서 신용카드 비밀번호까지 알아냈는데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해서 죽였다고 진술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부검 결과 피해자 폐에서 플랜크톤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숨이 붙어 있었는데 물속에서 나올 수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물속까지 살아있었어? 그럼 끌고 갈 때까지 이미 살고 그냥 이렇게 있었던 거네. 그렇지. 살아있었는데 던진 거지, 물속에. 야, 마지막에 이거 숨도 못 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움직이지도 이게 못하고. 물속에서. 죄값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징역 15년이 선고됩니다. 저렇게 사는 출소했어. 분인데. 왜요? 이거는. 아휴, 씨. 어떻게 보면 살아있었으니까 뭐 생리장이라도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와, 미치겠다, 정말. 진짜 열받는다. 실제로는 2번 죽인 거죠. 칼로 찔러 죽이고 물속에서. 네, 유비애가 수장시켜 주려고. 즐겨봐 이 채널.